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시작합니다. 가을의 향기 파란 하늘 넘어서 들판을 지나 불어오는 가을의 향기 한입 두입 떨어지는 나뭇잎에 가을의 향기 따사로운 햇살에 물드는 따스한 향기 놓이지는 하늘처럼 향기가 그린 가을 수채화 눈부시게 그리운 향기로운 가을 수채화 한입 두입 떨어지는 나뭇잎에 가을의 향기 따사로운 햇살에 물드는 따스한 향기 놓이지는 하늘처럼 향기가 그린 가을 수채화 눈부시게 그리운 향기로운 가을 수채화 가을의 향기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안녕하세요.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박윤희 작사, 여유미 작곡의 가을의 향기였습니다.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가을비에 깜짝 놀랐다가 비 온 뒤 맑게 개인 하늘에 감동하는 요즘입니다. 비가 올 때는 어찌나 거세게 오는지요. 순식간에 어두컴컴해지는 하늘과 우릉우릉하는 천둥 소리를 듣다 보면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겨울 끝에 꽃샘추위 마냥 가을이 오는 것을 시샘하는 여름의 심술 같은 폭우인가 싶어요. 여름의 심술이 끝나면 곧 울긋불긋 단풍도 고개를 내밀겠죠? 쪼르르 달리는 다람쥐와 청설모, 빨간 아가송 같은 단풍잎, 눈부시게 노란 은행잎이 만들어내는 가을 풍경이 벌써부터 눈앞에 아른아른합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남연아 작사, 진선미 작곡의 용감한 다람쥐 행진곡이에요. 노래 듣고 그림책방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지난 8월 책 읽는 곰 출판사에서 출간된 폭풍 속으로입니다. 이 책은 브라이언 플로카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이 그림을 김지은 번역가님이 우리말로 옮겨주셨네요. 글 작가이신 브라이언 플로카 작가님은요. 미국 텍사스 주에서 태어나서 뉴욕 브루클린에 살면서 어린이책 작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대요. 도시를 움직이는 사람들, 증기기관차, 대륙을 달리다, 타다, 아폴로 11호 등을 쓰고 그리셨고요. 이 밖에 또 여러 어린이 그림책에 그림을 작업하시기도 한 작가님이세요. 또 콜데커상이랑 또 어린이 교양서에 수여하는 오르비스 픽투스 상을 받으셨으며 로버트 F. 시버트 명예상도 4차례나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신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은요, 캐나다 작가님이신데요. 노바스코샤 예술대학에서 드로잉과 판화를 공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잠시 토론토에 옮겨가서 그림책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계시답니다.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은 사실 작품 활동을 거의 시작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상을 많이 받으신 작가님이시기도 해요. 거리에 핀 꽃이라는 작품으로는 2015년 캐나다 총동문학상, 뉴욕 타임스와 퍼블리셔스 위클리 올해의 그림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바닷가 탄광마을이라는 책으로는 2017년에 보스턴 글로브 혼북상과 케이트 그리너웨이상을 수상하셨어요. 요 두 작품은 이제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거고요. 처음으로 작가님이 쓰고 그린 책 괜찮을 거야 라는 작품으로는 에즈라 제키츠상과 케이트 그리너웨이상을 또 받으셨습니다. 캐나다 시인 조던 스컷과 함께 작업한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 라는 작품으로는 2021년 보스턴 글로브 혼북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나는 강물처럼 말해요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네, 진짜 아름다운 작품이니까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아동문학의 최고 영예이자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도 수상하셨죠. 이 책의 또 번역을 맡으신 김지은 번역가님은요. 활발한 비편 활동을 이어온 아동 청소년 문학 평론가이십니다. 서울예술대학교 문해학부 교수이기도 하시면서 EBS 프로그램 라디오 멘토 부모에서 어린이 책을 매개로 상담도 하셨다고 해요. 굉장히 수많은 작품을 쓰셨고요. 또 되게 다양한 작품의 번역을 맡으신 평론가이자 번역가이시니까요. 이 번역가님, 김지은 번역가님께서 번역하신 작품들도 한번 보시면 반가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폭풍 속으로라는 작품은요. 거의 A4 용지 크기의 작품이에요. 표지에는 두 주인공 아이가 손을 꼭 잡고 레인부츠를 신은 채 이제 어디론가 뛰어가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앞뒤 표지를 쫙 펼쳐서 작품을 감상하시는 게 더 좋은데요. 앞뒤 표지를 쫙 펼쳐보시면 이제 이 아이들이 뛰어가고 있는 배경이 파도가 막 몰아치는 바닷가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다에 파도가 몰아치는 이 하늘은 어두컴컴하고요. 비가 내리고 있는데 바람이 어찌나 거세게 부는지 비가 전부 다 사선으로 막 휘몰아치듯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 하늘 배경, 이런 하늘을 배경으로 폭풍 속으로라고 적혀 있어요.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은 아름답게 빛을 그려내는 작가님으로 유명하기도 하신데요. 이번 작품에서는 아름다운 빛뿐만 아니라 몰아치는 폭풍우의 그 거셈,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에 그 꾸물꾸물한 어두운 하늘 같은 것을 굉장히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그 작가님 특유의 굉장히 짙고
좀 두껍게 칠해진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한국에 얼마 전에 방문을 하셨을 때 한 북토크에서 그 라이브 드로잉 쇼를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이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그 재료들을 겹겹이 사용해서 이 장면들을 연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재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재료를 막 이렇게 층을 이뤄서 그 그림을 그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작품들이 조금 그림 색채들이 약간 두께감이 있게 밀도 있게 표현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저는 여기서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의 그 파도, 그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파도가 예쁘게 철썩철썩 치지 않잖아요. 정말 있는 힘껏 해안으로 밀려 들어와서 쾅 하고 그 바위와 땅들과 부딪히면서 부서지는 그 포말들, 그런 것들이 너무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참 정말 그림 하나로 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와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 작가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 그리고 폭풍우가 몰아칠 때의 하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진짜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 되게 여러 가지, 어떤 재료인지는 설명을 해주셔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되게 여러 가지의 뭔가 재료들을 물감에 막 떨어뜨리면 그것들이 이렇게 쫙 퍼져나가면서 굉장히 독특한 효과를 만들어내던데, 그런 것들을 아마 활용해서 이런 멋있는 하늘의 모습을 연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우연적으로 번지는 그런 그 물감의 효과들이 마치 하늘에 있는 구름들도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막 움직이다가 어떤 형상을 딱 만들어내는 게 우리 눈에 포착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뭔가 물감의 우연적임과 그 구름의 우연적인 움직임, 이런 것들이 서로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이렇게 그런 기법들, 우연한 그 효과에 기대는 기법들을 활용을 하셨다, 이런 말을 하셨던 게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폭풍이 불기 전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은 이 폭풍이 불어 닥치기 직전에 그 스산한 바람과 그 스산한 바람에 실린 눅진한 비 냄새를 혹시 아시나요? 저는 잠깐 일본에 산 적이 있었는데요. 일본은 정말 태풍이 많이 지나가는 나라예요. 그런데 딱 태풍이 올 때가 되면은 미리 이제 경보와 예보는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집안에 막 꽁꽁 숨어서 이번에는 제발 무사히 지나가라 이러는 마음으로 이제 창밖을 보면은 그 꾸물꾸물하게 움직이는 하늘의 구름들, 그리고 한 번씩 쏴 하고 지나가는 그 바람에 담겨 있는 비 냄새, 이런 것들이 되게 약간 공포심을 주기도 하고요. 또 그것만이 주는 그 스산함과 알 수 없는 이상한 두려움, 그런 감정들을 같이 몰고 오더라고요. 불길하게 몰려오는 이 먹구름들과 시시각각 어두워지는 하늘들, 이런 날씨에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향하실 것 같으세요? 저라면 총총총 집으로 얼른 뛰어들어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싹 씻고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나는 따뜻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폭풍 속으로의 두 아이는 손을 꼭 맞잡고 집 밖으로 나섭니다.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 앞에서 물보라를 느끼기도 하고요. 아무도 없는 텅 빈 거리를 바람을 헤치며 걷기도 합니다. 또 우르릉 쾅쾅 청둔 소리와 함께 쏟아지는 빗속을 마구마구 달리기도 하지요. 그렇게 두 아이는 계속 손을 꼭 맞잡은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드니 스미스 작가님은 이 책이 자신의 한계를 탐색하는 어린이의 모습을 담고 있다고 소개를 하셨는데요. 아마도 위험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함께 모험을 떠나고 다시
결국은 안전한 집으로 찾아 돌아오는 아이들의 용기와 호기심이 이 책에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 책 보면서 예전에 그 바닷가에 나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날씨가 정말 이 그림책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폭풍우가 몰아치던 날 막 파도가 해변을 엄청 때리는 그 파도의 포마를 보면서 친구들과 함께 바닷가 앞에 나란히 서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던 때가 있었어요. 그냥 그날 원래는 이렇게 파도 치고 폭풍우 부는 날은 바다 잘 안 나가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날 뭐 때문에 갔었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비바람이 막 몰아치고 머리가 휘날리고 옷이 다 막 찰싹찰싹 들러붙었는데도 친구들과 함께 그 바람을 다 맞으면서 바다에다 대고 뭘 그렇게 소리를 질렀었는지. 그런데 다시 후다닥 그 안전한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뭔가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한 감정이 들었던 것만 떠오릅니다. 자신의 한계를 탐색하는 것은 어쩌면 위험을 감지하고 회피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해 나가지 마라고 무턱대고 이렇게 제지를 하는 것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한계를 더듬어 보고 느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경험도 아이들의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만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으로만 간접 체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직접적으로 바람의 그 변화, 그 다음에 공기의 향, 이런 것들이 변한다는 것을 아이들도 한번 느껴보고 체험해보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노래는 이상인 작사, 이진희 작곡의 1초라는 멋진 시간입니다. 걸리는 한마디 말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이번 달 9월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간입니다. 미유노리 제키 출판사에서 나온 죽은 해적이라고 하는 그림책인데요. 이 책은 시모다 마사카츠 작가님이 글과 그림을 모두 그리셨고요. 봉봉 번역가님께서 우리말로 옮겨주셨습니다. 시모다 마사카츠 작가님은요, 일본 그 고베에서 나고 자란 작가님이세요. 화가이자 아티스트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계시네요. 1994년부터 중국, 티베트, 네팔, 인도, 유럽 등을 돌면서 만난 사람들의 그림을 그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림 그리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셔서 현재는 일러스트, 그림책 등의 창작 활동과 함께 천을 이용한 공룡 작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세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죽은 해적이라는 작품으로 볼로냐 레거시상 2024 특별 부분 바다 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번역을 맡으신 봉봉 번역가님은요, 일본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영상학을 공부하셨다고 하네요. 원래 영화, 음악, 패션 등 다양한 분야를 좋아하셨는데요. 지금은 그림책 번역을 계기로 번역의 즐거움을 음미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죽은 해적이라는 책은요. 세로로 길이는 A4 용지보다 조금 짧고요. 가로로는 조금 더 뚱뚱한, 그래서 가로 길이가 살짝 더 긴 그런 판형을 가지고 있는 그림책입니다. 표지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전체가 다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표지 한가운데에는 이 죽은 해적이라는 그 제목과 묘하게 어울리는 해골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해골 아래에는 두 개의 뼈다귀가 이렇게 X자 모양을 그리고 있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적이라고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그 해골 마크이기도 하고 또 뭔가 굉장히 위험한 것, 이걸 만지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경고의 표시로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해골의 밑에 이렇게 X자 표시를 하잖아요. 딱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표지에. 그래서 이 책 무슨 이야기일까 하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고르게 된 그런 그림책입니다. 여러분은 그림책에서 죽음이 등장한다면 그 책을 펼쳐보시는 편인가요? 만약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좀 꺼려지신다면 이 책은 특히나 더 단단히 각오를 하고 펼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목에 나온 이 주인공 해적은 첫 장면에서 바로 칼에 찔려 바다에 빠지면서 죽음을 맞이하거든요. 칼에 찔린 채로 바닷속으로 거꾸로 떨어지고 있는 해적의 모습이 이제 그 페이지마다 계속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바닷속으로 떨어지고 있는 해적에게 상어가 처음에 다가옵니다. 해적은 이 상어를 보자마자 이크, 저 상어에게 잡아먹히겠군 하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정작 상어는 난 너처럼 맛없게 생긴 먹이는 먹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해적에게 모자를 달라고 합니다. 해적은 모자를 주기 싫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었으니까요. 그 다음엔 쭈글쭈글 늙은 물고기가 나타나서 해적에게 이빨을 달라고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이빨은 필요 없지 않냐면서요. 해적은 이빨을 주고 싶지 않았지만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죽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적은 모자부터 이빨, 손톱 등 하나하나 가진 것들을 바닷속 생명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끝끝내 깊은 바다에 가라앉은 해적은 이제 해골이 되어 바다를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나쁘지 않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해적은 다른 무언가로 변화하게 되지요. 그게 무엇인지는 그림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릴 적 죽음을 생각하면 모든 생각과 감정이 모두 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것만 같은 아득한 공포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죽음이란 다가오지 않는 것,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구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그 생명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이제는 그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죽음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그 빈자리를 추억하고 그 사람이 남긴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땐 바로 이런 것이 죽음과 함께하는 삶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제는 제가 큰 맘 먹고 거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말 이 어린이들과 함께 그림책 읽고 그림책으로 활동하고 또 동화책으로 문해력 수업도 하고 하다 보니까 거실에 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였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워낙에 이것저것 잡다한 취미 활동들이 많아서 털실이니 도장이니 다이 커팅도 있고요. 그 실링 왁스도 있고요. 별별 게 다 있었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도 엄청 많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거실이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초대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서 무언가 살아가는 제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3년 넘은 것 같아요. 그 묵은 짐들을 어제 드디어 정리를 했거든요. 이 수년간 끝없이 쌓아놓은 짐들을 치우는 데는 무려 저 말고도 4명의 도우미가 필요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의 정성 덕분에 오랜만에 깨끗하게 정리된 거실에 앉았어요. 그리고 이 죽은 해적을 펼쳐서 탁 읽는데 문득 이렇게 깨끗하게 치우고 떠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당장 떠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내 죽음 뒤에 남겨진 자리가 신경이 쓰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마지막에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에 자족하며 깊은 바다로 가라앉을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요? 기왕이면 좀 의미 있는 유산, 레거시를 남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끝을 맺은 삶이라도 그 삶이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자양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부지런히 살아내 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힘내서 오늘 하루 잘 살아내 보기를 바랄게요. 이어지는 곡은 배은영 작사, 김정려 작곡의 마라톤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아도 숨이 차올라도 나는 달려가네. 어둠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금요일 오전 11시에 본방송과 재방송이 이어집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은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는 너튜브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다시 듣기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아주세요. 오늘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역시나 이번 9월에 출간된 그림책이에요. 한올림 어린이에서 출간된 백혜영 작가님의 다시는 너랑 말 안 해입니다. 백혜영 작가님은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우연히 그림책을 만나 그림책과 함께 즐겁게 살고 있다고 하십니다. 내일 그리고 이 선을 넘지 말아줄래 라는 그림책을 쓰고 그리셨고요. 로봇 물고기 하늘이라는 그림책에 그림을 그리셨어요. 이 책은 A4 용지보다 세로 길이가 조금 짧은, 가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세로로 살짝 길쭉한 그런 판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지는 약간 아이보리 톤이 도는 그런 바탕에 이 그림책의 주인공 핑크와 민트가 그려져 있는데요. 핑크는 왼쪽 하단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른쪽 상단으로 지금 뛰어가고 있는 민트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민트는 뭔가 기분이 잔뜩 나빠진, 팽 하고 토라진 표정으로 어디론가 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는 차가운 얼음으로 이루어진 담벼락이 만들어져 있네요. 그리고 그 담벼락에는 다시는 너랑 말 안 해!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저 처음에 이 책 받았을 때 제가 중고 샀는 줄 알았어요. 요게 지금 9월 달에 나온 신간 그림책인데요. 표지가 너무 약간 아이보리 톤이어서 살짝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 작가님 그림 굉장히 귀엽고 색감도 핑크와 민트라서 진짜 예쁜 색감인데요. 바탕이 약간 누리끼리한 아이보리 톤이다 보니까 요 색감이 더 예쁘게 도드라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좀 더 하얀색에 가까운, 좀 더 아주 백색 화이트에 가까운 그런 색깔이었다면은 더 예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은 표지 디자인도 되게 중요한데 안타까웠습니다. 요 백혜영 작가님은요, 이 전작 이 선을 넘지 말아줄래 라는 작품에서도 이 핑크와 민트 두 마리의 새를 등장시키셨거든요. 핑크는 굉장히 직설적이고 거침이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민트는 좀 섬세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말아줄래 라는 그림책에서는 이 서로의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책에서는 이 거침없는 핑크의 말투 때문에 민트가 좀 기분이 상하고 그 말로 오해가 빚어지고 다시 말로써 다친 마음을 다독이면서 화해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 보면서 느꼈던 건데요. 백혜영 작가님은 진짜 그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미묘한 감정의 틀어짐을 진짜 잘 잡아내서 그림책에 담아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더 많잖아요. 막 엄청 대놓고 싸운다기보다는 묘하게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을 다시 만나기 싫어지고 상대방과 말 섞기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다르고 오다르다 그러잖아요. 또 말 한마디로 빚을 갚는다 이런 말도 있죠. 두 속담 모두 말할 때 특히 신중하라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니까 내 느낌은 이러니까 라고 먼저 확 말을 내뱉기 전에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최근에 황현산의 사소한 부탁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든 상투적인 말이 다 비장한 말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고요. 나에게는 다소 일상적이고 상투적인 말일지라도 누군가는 마음을 모아 들을 말일지도 모른다는 의미였어요. 상투적인 말도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게 다가갈 수도 있는데 내가 마음을 담아 생각 담아 던지는 말을 오죽할까요? 늘 다정한 마음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를 건넬 수 있도록 애써야겠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당신을 바꿀 그리고 나를 바꿀 힘이요. 이어지는 노래는 김경련 작사, 박영신 작곡의 말의 온도입니다. 잘 있어 수고했어 내 덕분이야 고마워 내가 있어 나는 행복해 난 날 믿어 항상 응원할게 소중한 나의 친구야 말에도 온도가 있지 차가운 말이 마음을 알게 하지만 마음을 녹여주니 따뜻한 말 토닥토닥 위로의 말 다행이야 널 소중해 감동이야 기분이 좋아 함께하자 너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선물이야 잘 있어 수고했어 내 덕분이야 고마워 내가 있어 나는 행복해 난 날 믿어 항상 응원할게 소중한 나의 친구야 말에도 온도가 있지 차가운 말이 마음을 알게 하지만 마음을 녹여주니 따뜻한 말 토닥토닥 위로의 말 다행이야 널 소중해 감동이야 기분이 좋아 함께하자 너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선물이야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그림책은요. 길벗 어린이에서 9월에 출간된 안효림 작가님의 라면을 후루룩, 라면이 후루룩입니다. 안효림 작가님은요. 너는 누굴까라는 작품으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셨고요. 그동안 감나무가 부르면 파도가 온다, 인연, 바람이 따뜻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개장 할머니 등을 쓰고 그리셨고요. 또 또또나무, 마음정원, 아미라는 작품의 그림을 그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중에 이 아미는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라고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죠.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라면을 후루룩, 라면이 후루룩이라는 책은요. A4 용지보다 좀 작은 세로판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좀 굉장히 귀여운 느낌이 드는 그런 그림책이에요. 표지는 주로 검은색과 주황색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정면에는 라면 그릇이 하나 탁 놓여 있습니다. 꼬불꼬불한 라면 면발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라면 얼굴인가 싶은 무언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 라면 건더기 스프라고 하죠. 그 건더기 스프들이 마치 되게 개구진 표정처럼 라면 위에 톡톡톡 놓여 있습니다. 그 위로는 어떤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이 사람은 도둑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수상한 느낌을 풍풍 풍기고 있습니다. 표지의 왼쪽 부분을 한껏 쳐다보고 있는데요. 뭐지? 하면서 뒷표지까지 쫙 펼쳐서 그림책을 보면은 라면에 손을 뻗어서 저걸 가져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림체가 굉장히 만화스러워서 재미있는 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작가님의 상상력이 또 너무나 기발해서 혼자 쿡쿡 웃으면서 봤던 그런 그림책이에요. 단 2가지의 색깔만 사용을 했는데요. 그래서 더 만화처럼 느껴진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라면 좋아하시나요? 저는 자주 먹는 편이기는 한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은요, 바로 몰래 먹는 라면입니다. 라면은 몸에 좋지 않아 하면서 나한테는 잘 안 끓여주면서 몰래 라면 한 그릇 후루룩 먹는 엄마. 라면은 몸에 좋지 않아 그러면서 운동 나가서 혼자 몰래 라면을 후루룩 먹는 아빠. 라면은 몸에 좋지 않지 라고 하면서 저녁 시간이 되기 전에 몰래 라면을 후루룩 한 할머니. 또 아무도 몰래 방에서 라면을 혼자 후루룩 먹은 누나까지. 아니 다들 몰래 라면을 끓여 먹고 정신을 차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모두 라면 괴물 안에 갇히고 맙니다. 아직 혼자서는 라면을 잘 끓일 줄 모르는 막내만 빼고요. 모두가 좋아하는 라면으로 이렇게 재미있는 상상이 펼쳐지는데요. 마지막에 막내의 엉덩이 뒤에 숨겨져 있는 비밀도 한번 찾아보세요. 과연 막내는 끝까지 라면 괴물에게 잡히지 않고 무사할까요? 앞면지와 뒷면지를 비교해 보면서 이야기를 추측해 봐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림책 속에서 엄마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와 누나가 라면을 먹는 동안 생겨나는 라면 괴물의 얼굴들도 찾아보세요. 이 책 읽고 아가들과는 삶아서 물에 헹군 라면으로 라면 괴물 얼굴 만들기 같은 활동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꼬불꼬불한 실이나 그림으로 라면 괴물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몸에 좋지 않다고는 하지만 맛도 있고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주 찾는 음식 라면. 저도 지금 방금 라면 한 그릇을 먹고 와서인지 더 실감나게 읽히는 그런 그림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이강산 작사 작곡의 친구와 함께 라면. 맑은 국물 마시며 친구와 산에 오르면 답답한 마음들이 바다처럼 넓어져요. 친구야 너와 함께라면 이 세상 어려울 게 없고 나는 야생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리. 친구야 우리 서로 기쁨도 같이 하며
친구와 산에 오르면 답답한 마음들이 바다처럼 넓어져요. 친구야 너와 함께라면 이 세상 어려울 게 없고 나는 야생의 희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리. 친구야 우리 서로 기쁨도 같이 하며 마음이 슬플 때도 웃음을 잃지 말자.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도 신간 그림책 4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그림책이 있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재미있는 공연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에리카 작가님의 아주 배고픈 애벌레라는 그림책 알고 계신가요? 아마 이 그림책 모르시는 분들도 이 그림책에 나왔던 애벌레를 보시면 아, 그 애벌레 인형 하면서 떠올리실지도 모르겠어요. 이 아주 배고픈 애벌레가요. 아주 배고픈 애벌레 쇼라고 하는 글로벌 패밀리 쇼로 한국에서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 초연이라고 하네요. 위치가 저희랑 멀지 않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건데요. 바로 마포구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2층 신한카드 솔페이 스퀘어 드림홀에서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공연 기간은 10월 24일부터 2026년 3월 2일까지인데요. 안타깝게도 평일 공연은 없고요. 주말 및 공휴일에만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60분짜리 공연이고 12개월 이상 관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마 어린이 친구들 데리고 가서 보시면 꽤나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 공연은요. 브로드웨이 월드 어워즈 5관왕을 수상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거는 한국어와 영어 2가지 버전의 공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는 2025년 10월 24일에 그리고 영어로는 11월 21일에 이렇게 공연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림책을 어떻게 공연으로 만들었을지 저도 굉장히 호기심이 당기는데요. 그 공연 무대 사진을 몇 개 보니까 이 그림책에 등장하는 그 동물들을 전부 다 이렇게 커다란 인형처럼 만들어서 이 인형을 움직이면서 아마 이야기를 이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록펠러 스튜디오에서 이 작품을 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세계적인 가족 공연 전문 제작사라고 해요. 세서미 스트리트, 패딩턴, 곰돌이푸와 같은 작품들을 만들었다고 하니까 아마 이 작품성 자체는 믿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으니까요. 다양한 그 할인 정보 확인하시고 예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매는 오늘부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5년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작 알려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요즘 한국에서 수많은 그림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 배경에는 아마 훌륭한 작가님들 그리고 출판사들이 노력하고 있어서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독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도 바탕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2025년 대한민국 그림책상 대상 수상작은요. 창비에서 출간된 조호 작가님의 점과 선과 새입니다. 저도 이 작품 봤었는데요. 조호 작가님의 작품은 이 책 앞에 앞서 나왔던
나의 구석, 나의 그늘 요 두 권의 책까지 함께 시리즈로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이 그림책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대상에서 논픽션 부분에는 이야기꽃 출판사에서 출간된 김유대 작가님의 이런 멋쟁이들이 당선되셨네요. 이 책 진짜 멋있는 책이에요. 판형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정말 화려한 그림, 그 색채로 이루어진 그림책인데요. 다양한 그 벌레들, 특히 딱정벌레들, 이 등장하는 그림책이에요.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뭐 반딧불 이런 친구들이 잔뜩 등장을 하는데 그걸 전부 다 엄청나게 세밀하게 그리고 화려한 색감으로 그려내셔서 아마 보는 재미가 쏠쏠하실 듯 합니다. 특히 이렇게 정보 그림책, 지식 정보 그림책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들도 아마 충분히 재미있게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상 수상하신 작품은요. 보림출판사에서 출간된 김동성 작가님의 꽃에 미친 김군이고요. 우리학교 출판사에서 출간된 엄정순 작가님의 코끼리를 만지면 요 두 작품이 특별상 장관상을 받으셨는데요. 꽃에 미친 김군은 제가 라디오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한번 찾아보시면 진짜 괜찮은 작품이거든요. 그림도 진짜 아름답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원장상에는 사계절 출판사에서 출간된 건축물의 기억, 그 다음에 어흥대작전에서 출간된 조수신 작가의 경복궁 친구들, 또 봄볕 출판사에서 출간된 소윤경 작가님의 청동투구를 쓴 소년, 마음모자 출판사에서 출간된 공은혜 작가님의 환호가 있고요. 신인상으로는 길벗 어린이에서 출간된 민병권 작가님의 들어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저는 건축물의 기억, 그 다음에 경복궁 친구들, 그 두 권을 이제 봤었는데요. 제가 경복궁 친구들이랑 건축물의 기억 모두 라디오에서 한 번씩 소개를 해드렸던 작품이에요. 이 건축물의 기억은 민주화 운동 그 기념관 을 기념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작품인데 그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었는지 그 방문하시기 전에 한번 꼭 보고 가시면 너무나 의미 있을 그런 작품이고요. 경복궁 친구들 역시 경복궁 가시기 전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재미있는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2025년 대한민국 그림책상 수상하신 작가님들 출판사 모두 축하드리고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정하은 작사 김은선 작곡의 계절의 말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내가 미안해 참 따뜻한 말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하는 말 정말 고마워 참 햇살 같은 말 봄의 꽃들이 피어나게 하는 말 잘 될 거야 참 시원한 말 더운 여름